이어서 10주차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공중보건 이슈입니다. 최근 통계는 우리 사회의 자살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청소년과 노인층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 또래 관계, 정서적인 불안정 등 발달 단계에서 오는 취약성이 높으며 노인은 만성질환, 사회적인 고립, 경제적인 어려움, 상실 경험이 누적되면서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의 전체적인 실태와 주요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청소년 자살과 노인 자살이 각각 어떤 특징과 원인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령대별로 위험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 현장에서 요구되는 개입 방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챕터 10 자살과 정신건강 2교시 자살의 이해, 자살의 실태 및 현황, 청소년 자살의 특징, 노인 자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의 실태 및 현황입니다.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의 총수는 13,195명, 2019년에 대비 4.4%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자살률의 감소는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과 2019년도에 비해 유명인의 자살과 모방 자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표 10-1은 사망 원인 연도별 2009년에서 2019년의 추이입니다. 표 10-2는 2019년 연령별 3대 사망 원인 순위 및 구성비입니다. 표 10-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위를 차지하다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 단계 물러선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는 10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져 전반적인 사망 원인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신건강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가 2018년에 처음 10위 안에 들었고 2019년에는 7위를 차지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젊은 층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면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40대, 50대도 자살은 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연령별 자살률을 비교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70대, 80대의 경우 사망 순위에서 자살은 각각 6위, 10위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사망률에서는 젊은 층에 비해 더 높았습니다. 즉 10대가 5.9명, 20대가 19.2명, 30대가 26.9명인데 비해 70대는 46.2명, 80대는
67.4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80대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67명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초고령 사회를 앞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인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절대적인 자살자 수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아 2020년 이후 2,606명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활동량이 많고 생산적인 50대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자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의 약 75%가 기존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던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살 시도 원인으로는 우울, 불안 등의 정신과적 원인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는 30.3%로 대인관계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자살 시도 원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점이 나타났습니다. 즉 여성의 경우 우울, 불안, 대인관계 문제가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지만 남성은 취업, 승진, 급격한 금전 손실, 신체적인 질병 등이 자살 시도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한편 2018년 조사된 자살 실태 조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거 자살 생각을 조사한 결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18.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3년 조사 22.8%에 대비 4.3%포인트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살 충동의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20대, 30대의 경우 자살 충동의 주된 이유는 성적, 시험, 진로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40대는 가정생활 문제, 50대, 60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살 충동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육체적인 질병 문제가 자살 충동 원인의 12.6%로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 관련 행동은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사고에서 더 치명적인 행동인 자살 계획 또는 자살 시도로 넘어갈수록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살 계획을 했던 대상자의 약 83%는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생 자살 사고, 자살 계획, 자살 시도를 한 사람 중에서 우울장애의 비율은 각각 35.4%, 60.1%, 52.0%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살의 주요 특징 및 위험 요인입니다. 자살의 특징, 미국 자살예방센터의 설립자이자 심리학자인 슈나이드먼에 의하면 자살은 스스로 유발한 소멸의 의식적 행위이며 자살이 가장 나은 해결책이라고 인식한 개인의 다차원적 쇠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살 연구자들은 자살에 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살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다른 어떤 방도도 찾을 수가 없었다. 나의 혹독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도였다. 자살이 내게 해결책이어야 할 문제의 답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살을 유인하는 자극은 견딜 수 없는 심리적, 신체적인 고통이라 생각한다. 참을 수 없는 고통에서 도피하고자 자살을 지향하며 자살만이 삶의 고통과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살자의 스트레스 원천은 심리적 욕구의 좌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에서 실패하거나 사랑하는 애인이 변신하였다든가 재산상 큰 손해를 보았다든가 자존감에 심한 손상을 경험했다든가 하는 견디기 어려운 좌절이 자살로 이끄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좌절과 관련된 심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수치, 두려움, 분노, 절망, 무기력감, 외로움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살에 수반하는 공통적인 정서는 절망과 무력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느낌이 이유가 됩니다.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좌절된 의존심에서 비롯된 절망과 무기력감이 주된 정서입니다. 다섯 번째, 자살자의 인지는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자살자의 심리는 정신병리나 성격 장애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지적으로 극도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의식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져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흑백 논리 위에 융통성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은 공황장애 환자가 심한 불안에 휩싸여 의식이 터널화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살자의 내적 태도는 자살하기 전까지 양가적입니다. 자살 행위와 도움의 요청. 이 두 가지는 자살 순간까지 자살자의 상태이며, 즉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구원의 이중성을 드러냅니다. 자살자 심리적 부검을 통해 살펴보면 자살자 80%는 자살 의도를 주위에 전달하거나 자살의 실마리를 남긴다고 합니다. 슈나이더먼은 자살에 관한 사실 중 슬프고 역설적인 것은 자살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적대감이나 분노가 아니라 자살 의도를 전달한다는 사실이며, 즉 자살은 지속적인 대처 양식 중 하나라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자살에 대한 위험 요인입니다.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자살 시도와 자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과거의 자살 시도 경험을 들 수 있는데, 과거의 자살 시도 경력이 있다면 자살에 대한 재시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8배 정도 높은 자살 위험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신과적 질환 여부는 자살의 잠재성을 높입니다. 우울증, 조현병, 중독 문제와 같은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해릭스 외 연구에서는 자살한 사람의 90%가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정신과적인 어려움은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우울감, 삶에 대한 흥미 및 관심 상실 등 우울증 주요 증상은 자살과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또한 음주나 물질 남용 등의 중독 문제가 자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신체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고통에서의 해방은 자살 시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험에서의 불합격,
면접에서의 탈락 등 중요한 목표 실패에 따른 자책감도 주요한 스트레스로 자살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 수행 중 성적 하락이나 이성관계 또는 동성 친구 관계의 실패 등에서 오는 자기 처벌도 자살의 원인이 되며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보복 심리로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자살을 선택하여 자살로서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 지지 집단으로부터의 단절,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한 고독 또한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실업의 상태는 자살의 원인이 되고 때로 이러한 재정적 위기는 어긋난 가족주의로 인해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살의 주요 증상 중 자살의 위험 징후입니다. 자살은 모든 사람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 경제적 지위나 성격적인 문제, 다른 어떤 이유와도 상관없이 자살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살의 위험 징후는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언어, 행동, 상황적인 범주에서 그 징후를 구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자살의 유의미한 언어적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자기 비하적인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고 상황과 미래에 대해 공격적으로 절망감을 표현합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언급, 비극적인 암시 등을 표현하고 삶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 또는 자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언어적 표현은 직접적인 대화나 이야기 또는 글이나 SNS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행동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거나 회피하고 이전에 계속해오던 행동을 중단합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식사 상태의 변화, 수면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의 역할 수행이 감퇴하고 집중력 저하 및 사소한 일에 대한 결정에도 어려워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적대적 태도를 가지거나 부정적인 혹은 방어적 태도가 증대되며 약물, 알코올, 도박, 음식, 성행위 등의 사용이 증가하는 등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살 방법을 가르치는 책을 읽거나 혹은 독극물이나 로프 등 자살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주변 정리를 하고 마음을 정리하거나 편지나 상장, 앨범 등 의미 있고 기억할 만한 물건 등을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픔과 부정적인 태도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끝났다 등을 표현하며 편안해진 듯한 모습에 예측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상황적인 변화로서 가족들과의 갈등이나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 동료 친구와의 다툼 등 위기적인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 친구와 결별하거나 가족 관계에서 이혼이나 별거 등이 이루어지는 등 이성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경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회적 지위의 상실을 경험하였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게 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에 큰 손상을 입고 감당할 수 없는 재무와 빚 등으로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경제적,
재정적 위기 등이 초래한 경험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신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이 지속 또는 가속화되고 신체적인 기능이 손상되면서 기존의 능력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 된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해결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살 문제는 이상적인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살 위험에 처한 개인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특정 임상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의 가족, 친구, 지인들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자살과 자살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며 흔히 잘못 알려진 오해와 편견에 대해 바로 잡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생각하는 등 자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자살 시도자들에게 편견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청소년 자살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은 사망 원인 1위로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자살 충동의 주요 원인은 학업 및 진학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부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소년 자살의 특성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로서 자신의 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꾸중이나 거절, 외모에 대한 고민, 이성 친구와의 헤어짐, 성적 비하, 왕따, 입시 실패 등을 경험할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자아 비판, 절망감 등을 느끼면서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청소년기는 충동성이 강합니다. 성인의 경우 우울감, 절망감, 무기력감 등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청소년기의 경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상황을 충동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충동성은 자신의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셋째, 동반 자살이나 모방 자살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유명 인사의 자살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베르테르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끼리 동반 자살을 하거나 유명,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모방하는 등의 행위는 특히 가정, 학교,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넷째,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문제, 고민,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살 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자살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자살을 선택하는 심리는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자살. 2. 보복 처리로서의 자살. 3. 자기 처벌로서의 자살. 4. 욕구 좌절에 의한 자살. 5. 죽은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자살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인 자살의 특징입니다. 자살의 실태 및 현황에서 제시된 것처럼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80대의 경우 10만 명당 약 67명 정도가 자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의 특징은 첫째, 신체 질환과 동반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질환은 심리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60대 이후의 신체 질환은 만성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 질환으로 인한 가족에 대한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부담감, 불편함, 신체적 고통 등은 자살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인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가해 행위는 젊은 성인에 비해 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호소의 목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면, 노인은 죽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더 치명적인 자해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신체 특성상 취약성이 강하여 자해로 인한 치명률은 더 높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치명상을 입기 전에 발견될 가능성이 낮아 치명률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핵가족화되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거노인이 신체 질환으로 아파서 거동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서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경우, 또는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갑자기 사별하게 되는 경우 남자 노인의 자살 위험도는 사별 후 6개월 이내에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의 자살수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청소년층의 사망 원인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보다는 노인을 죽음에 가까운 존재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으로 인해 노인 자살 문제가 간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런 시점에서 노인 자살을 좀 더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연계하기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계속 돌보는 것은 일부 한계가 있고 안전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즉각적으로 자살 예방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 예방팀, 생명의 전화 등 정신건강 상담 전화 등을 통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타해로 인한 안전 문제가 고려되는 경우 자살 내용이 암시된 유서를 쓰고 집을 나가는 등 유기사항이나 응급 개입이 요청될 때는 경찰이나 소방에 직접적으로 요청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자살 시도자를 위한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며, 응급 입원 등 정신과적 응급 상황 시 입원 및 치료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전화는 1577-0199, 생명의 전화는 1588-9191, 보건복지부 콜센터는 129, 청소년 상담 전화는 1388, 경찰청은 112, 소방재난본부는 119입니다. 다음 시간 3교시에서는 자살의 예방과 개입,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청소년 자살의 예방과 개입, 노인 자살의 예방과 개입, 영화를 통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